하이퍼롭트 사이클런의 그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오토웨카와 다르게 특이한 점으로 프리프로세싱이라는 블럭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이퍼롭트 사이클런은 프리프로세싱을 하나 선택을 해서 프리프로세싱 전 처리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 뒤에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이 문제는 어떤 리그레션 문제다, 혹은 이 문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해주면 그 정의에 맞춰서 적절한 알고리즘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오토웨카랑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싱은 뭐 하지 않느냐, 아니면 PCA를 하느냐, 원핫 인코딩을 하느냐, 심지어 저 밑에 보면 TF-IDF 같은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TF-IDF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보실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충분히 오토메이티드하게 자동화되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리그레션 같은 걸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세싱을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입력해주는 리그레션이냐 클래시피케이션이냐에 따라서 SV, 서포트 벡터 머신 계열, 그 다음에 뭐 KNN 계열, 뭐 트리 계열,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들이죠. 트리 계열인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이런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쭉 할 수 있고, 페이퍼에는 24개의 클래시파이어, 12개의 리그레서, 그 다음에 7개의 프로세싱 메소드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GitHub에 들어가, 하이퍼롭트 사이클런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은 개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몇 개가 추가가 되고, 또 클래시파이어는 몇 개가 좀 삭제가 된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그 블럭들이 존재를 한다, 컨피규레이션들이 존재를 한다라고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은 반드시 프리프로세싱과 그 다음에 뭐 클래시파이어면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프리프로세싱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 PCA로 넘어간다면 PCA 안에는 또 컴포넌트를 몇 개를 줄 것인가, 그 다음에 화이트닝이라고 하는 그 행렬 연산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이퍼 파라미터로 존재하고, 클래시파이어 중에서 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KN이냐면 KN 안에서 어떤 것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총 다 합쳐서 이 페이퍼가 만들어질 당시에 65개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65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일부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지금 프리프로세싱 어떤 거 할지 하나, 클래시파이어 어떤 거 할지 하나, 그리고 PCA 안에서 2개, 그 다음에 KNN 안에서 4개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사용이 되었고, 총 8개를 제외한 나머지 57개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전 처리를 수행을 해놨기 때문에 좀 더 최적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코드상으로는 65개의 모든 어떤 오버롤 하이퍼 파라미터가 동시에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롭트 사이클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모티브 중에 하나가 확장성이었기 때문에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프리프로세싱 스페이스를 바꾼다 라고 예를 들자면, 프리프로세싱을 그 하이퍼롭트에서 초이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직접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를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이퍼롭트 에스티메이터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저희가 프리프로세싱 아까 뭐 7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 그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도 어떤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정말 간단하게 그냥 클래시파이어는 이래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SVC를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커널은 리니어와 시그모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함수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 역시 이제 로그 스케일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선택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카테고리컬이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일일이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물론 지정을 안 하면 디폴트 값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일일이 지정해 줄 수 있고 다 변경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클래시파이어는 아무 스파르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할 것이고 프리프로세싱은 반드시 TF-IDF를 사용해야 되고 알고리즘은 TPE에서 어떤 제공하는 것을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타임아웃은 180초 이상 걸리면은 그냥 끝내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임아웃을 걸어서 어떤 타임아웃 넘어가면은 끝내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번 탐색을 한 다음에 끝내라 이런 식으로 다 저희가 옵션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넣어줄 수 있고 넣지 않는다면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라이브러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연속적인 데이터인지 아니면 순서가 있는 그냥 카테고리컬 데이터인지 아니면 진짜로 완전히 카테고리컬 데이터인지 그리고 연속적이라면은 그것이 그냥 일반적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인지 아니면 로그 스케일 이렇게 로 중요한 뭐 러닝 레이트 이런 것들이죠. 로그 스케일로 중요도가 바뀌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인지도 다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것을 한번 수행해 봤습니다. 타이타닉 데이터셋은 이제 왼쪽 위와 같이 이렇게 패신저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survived 이게 저희가 추정하고 싶은 이제 이분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측정하는 그 라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등석에 타이타닉의 몇 등석에 탔었는가, 이름이 무엇인가, 성별이 무엇인가, 나이가 무엇인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디서 탔는지 이런 것까지 항구까지 이렇게 있는 데이터셋이 존재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프리프로세싱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트레이닝 코드를 보시면은 any 클래시파이어에 any 프리프로세싱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any 클래시파이어, any 프리프로세싱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어떤 클리닝 작업은 저희가 직접 파이썬 코드로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필요한 이름이나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별 같은 데이터도 사실은 그 원핫 인코딩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게 메일은 0, 피메일은 1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프리프로세싱 중에 하나일 뿐이지 최적화할 수 있는 any 프리프로세싱 안에서 전부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any 프리프로세싱을 쓰면은 전부 다 스트링 데이터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이냐라는 걸 가지고 true, false, 0과 1로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항구 어디서 그 탑승을 했느냐 같은 데이터도 Q, S, 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것도 카테고리컬 데이터지만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대해서 원핫 인코딩을 하지 않는다면 딱히 이제 최적화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any 프리프로세싱을 사용한다면 별도의 이제 숫자 데이터로 바꿔주는 이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데이터 역시 어떤 전처리가 따로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80% 트레인 셋, 20% 테스트 셋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셋을 구성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셋은 굉장히 간단하게 any classifier, any preprocessing, TP의 추천을 받고 100번, max evaluation 100번 탐색을 한다 라고 해서 fit 하면은 바로 이제 학습이 수행이 되고 predict 하면은 바로 추정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score 하면은 그 추정 데이터를 맞췄냐 못 맞췄냐를 가지고 스코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깝게도 완성된 모델 자체는 STEAM 이 안에 들어있고, 모델은 STEAM.best 모델 함수를 통해서 모델을 뽑아내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트리 클래시파이어, 트리 기반의 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했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를 했을 때 프리 프로세싱은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이 되도록 민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프리 프로세싱을 수행하고 트리 기반의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면은 약 한 86% 정확도로 이제 타이타닉 탑승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결과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